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에코인 드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에코인 드림이 주가 회복세가 좀 나온 직후에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 물량들을 소화를 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변동폭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코인 드림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를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고 어떤 거를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제가 리포트를 좀 읽어보긴 했는데 대부분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고,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 에코인드림 캐파 계산할 때 아니면은 뭐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확인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에코인 드림이 이제 연내 흑자 전환이 구체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 볼 거고요. 에코인 드림의 이슈는 이 단기적일까 장기적일까를 고민할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반영이 될 만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쇼티지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코인 드림을 좀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기업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캐파 증설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캐파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역시 또다시 재평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인 드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나 이러한 이슈들을 기다려야 하는 재미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투자를 받아야지만 얘네도 이제 추가적인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지금 새만금에 짓고 있는 공장 캐파까지 다 하더라도 유미코어에 납품하는 게 이제 전부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증설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인 드림도 최종적으로는 뭐 10만 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증설 타이밍이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지 그것도 좀 중요하게 지켜볼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제가 에코인 드림은 조정이 나왔을 때도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어, 이거는 호재다. 오히려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나에게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가 좀 온 게 아닐까,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만큼 에코인 드림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이렇게 좀 세 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 중인 이 전구체 사업 쇼티지에 따른 전방산업 긍정적인 흑자 전환 구체화, 그리고 2024년 매출액은 1,428억 원, 영업이익은 81억 원이 전망이 된다, 이 내용인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전체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짧게 짧게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좀 간추려서 왔습니다. 일단 에코인 드림의 현재 사항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난 1월 달에 이제 글로벌 양극재 업체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의 이 전구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내용은 1분기부터 이 전구체 실적을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전구체 매출액이 107억 원, 107억 원을 시연을 했습니다. 오는 2분기에는 이 청주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좀 유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가동률이 약 40% 대비해서 2분기에는 70% 이상의 상승이 또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명확하게 체크를 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리포트 내에서는 70% 이상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7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2분기 실적, 2분기 전구체 매출액은 193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년 대비 YOY
100% 이상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연초 체결된 계약 관련해서 월별 수주가 꾸준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공시된 수주 총액은 현재까지 26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따른 수주 금액 변동성은 사실 존재하지만 월별 물량이 지금 차질 없이 계속해서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런 게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 월별 납품이 밀리고 그러면은 실적에 반영이 안 되니까 악재로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매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차질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구나.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속되는 이 전구체 쇼티지 관련해서 이제 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나올 쇼티지 이슈이기 때문에 이 해당 상황이랑 그리고 청주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수주 후에 비교적 이 단기간 내에 이 실적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사실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월별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매출 증가액은 빠르게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쇼티지 산업 부분과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 구체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는 이 셀메이커로부터 이 원재료를 조달을 받아서 가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전구체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리튬 메탈이 아니라 그냥 메탈 가격 변동성에 대한 그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레깅이니 역레깅이니 얘기가 나오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이제 이루어지게 됐지만 이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국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원가 관리를 통해서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3분기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 변동성도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 전구체 판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고 보수적으로 키로당 2만 원 수준으로 이제 추산을 해도 이 청주 공장 5천 톤 그리고 이 해당 캐파에 대해서 매출액이 거의 1,000억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증설 중인 이 새만금 공장 이 3만 톤 캐파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매출액이 우리가 얼마까지 환산이 된다고 했죠? 산출이 된다고 했죠? 7천억이죠. 7천억까지 이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이 청주 공장 가동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새만금 가동률을 약 70%로 봤을 때 전구체 실적은 한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200억? 5,200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2025년부터 그 FEOC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전구체 기업이 좀 날개를 좀 펼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 그런 모습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중요하고 3분기 실적에서 이제 흑자 전환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2025년도에는 새만금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추가적인 실적 반영이 되면서 실적 성장이 고성장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매출액이 예상했던 것처럼 뭐 5천억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매출액보다의 이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 리밸런싱은 당연하게도 필요하다. 재평가는 당연하게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제가 그 적정 주가를 이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무조건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좋으니까 해당 영상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 매출액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딱 나와 있는 대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2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1억 원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만약에 매출액이 5천억 이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몇 배예요 이게?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죠. 뭐 3.8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이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가에 반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이제 적정 가치를 반영을 한 걸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티지 부분까지 이제 프리미엄을 더한다고 한다면은, 어, 뭔가 기대를 좀 주가가 변동폭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의 주가 변동성,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뭐 시장 영향에 따라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대응의 영역이다 보니까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증권 리포트를 좀 리뷰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네. 저희가 이미 뭐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이제 작성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리포트가 한 번씩 발간이 되면 뭐가 좋냐면은 시장에서 그거를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잖아요. 이 언급이 돼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쏠리고 그렇게 돼서 자금이 몰린다라는 거는 이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코인 드림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